엣징 구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엣징은 접어서 마무리하는 겹단으로 이루어지고요. 앞면이 13단, 그리고 접혀지는 폴딩 라인이 1단, 뒷면이 12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엣징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엣징의 배색 디자인을 결정해야 돼요. 제가 샘플로 이렇게 세모 스와치에다가 엣징을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그냥 끝에 가늘게 한 줄을 넣는 디자인입니다. 얘는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는 이 두께 차이예요. 얘는 한 단을 하고 이렇게 접는 라인을 넣은 거고, 얘는 두 단을 넣고 접는 라인 넣은 거고. 저는 이 디자인으로 튜토리얼 작업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여성스럽고 이 배색 라인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서 약간 좀 은은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배색을 두드러지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일러 스웨터는 보통 이렇게 두 줄을 많이 넣기도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픽업부터 배색 컬러로 이렇게 해서 시작에 3줄, 그 다음에 끝에 접는 라인까지 포함해서 3줄 이렇게 배색 컬러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아예 얘도 픽업부터 배색으로 해서 두껍게 한 줄 이렇게 딱 들어가고, 끝부분에 메인 컬러로 이렇게 들어간.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조금 더 캐주얼하고 특유의 세일러 카라 느낌을 많이 낼 수 있는 배색인 것 같아요. 각자의 실의 컬러나 아니면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배색의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카라뿐만 아니라 이게 버튼 밴드까지도 이어지고 단추가 이렇게 이제 달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단추 디자인을 쓰실지에 따라서도 이 배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색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색을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픽업부터 배색 컬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한번 여기 가디건에 대볼게요. 그래서 제가 진행할 부분은 이거고요. 이렇게 이제 접어서 카라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들어가고, 이렇게 버튼 밴드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겠죠. 이렇게 카라 되고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쪽에도 똑같은 배색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2줄짜리 한번 대볼게요. 2줄로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쭉 가고, 여기 버튼 밴드도 이렇게 2줄로 쭉 들어갑니다. 이게 2줄. 그리고 이런 느낌이죠. 이게 지금 반대쪽에 달아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훨씬 더 선명하게 배색 컬러가 쭉 들어가겠죠. 이게 좀 가장 그 전형적인 세일러의 느낌을 많이 주는 컬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배색 컬러를 넓게 사용하시면 단추를 이 메인 컬러하고 비슷한 단추를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앞서 보여드린 샘플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배색의 규칙을 결정해 주시고, 앞면 13단, 폴딩 라인 1단 해서 총 14단의 배색 컬러를 결정해 주시고, 뒷면도 앞면과 동일한 배색 컬러로 적용하신다고 생각해 주세요. 픽업 규칙 설명드릴게요. 먼저 바늘은 4mm 바늘을 픽업할 때까지는 사용합니다. 이유는 마지막에 이 겹단을 마무리할 때 픽업했던 뒤쪽의 고리를 걸어서 뜨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늘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4mm 그대로 픽업을 한 후에 에칭을 뜰 때 3mm 바늘로 바꿀게요. 처음 시작할 때 한 코를 만들어 준 후 카라의 시작부터 뒤에 모서리 코너 부분 전까지는 3단을 픽업하고 1단을 건너뛰는 규칙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진입을 하면 마커를 끼우고 3단을 픽업하고 다시 마커를 끼웁니다.
뒷면 직선 구간에서는 전체 코스만큼 픽업을 해주고 다시 모서리 부분 반대쪽과 동일하게 코를 줍고 다시 카라의 끝부분도 3단 픽업하고 1단 건너뛰는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끝까지 픽업한 후 마지막 코 새로 만들어주면 픽업 작업이 끝이 납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픽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마커 4개 준비해 주시고 바늘은 이거 길이를 80cm 이상 좀 넉넉하게 긴 줄바늘을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행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매듭으로 임시로 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 코는 나중에 버튼 밴드랑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코고, 자, 이렇게 바늘에 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라 연결된 부분 보시면 이 카라에 이제 코바늘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봤을 때 이렇게 V자 라인이 첫 번째로 쭉 연결되는 걸 따라서 밑으로 가면은 저희가 처음에 카라 캐스트온 했던 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코를 이제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코 2개 지금 걸려 있죠? 여기서 3단 줍고 1단 건너뛰기를 해야 되니까 임시코 제외하고 얘를 첫 코부터 시작해서 3개 줍고 건너뛰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건너뛰고, 여기가 늘림을 한 단이라서 단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거를 빠뜨리지 않고 잘 보고 주워 주셔야 됩니다. 건너뛰고 다음 여기 둘, 셋, 또 건너뛰고 여기 코가 뭉쳐 있죠? 하나, 둘, 셋 건너뛰고 하나, 둘, 셋 건너뛰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쭉. 자, 우리가 여기 모서리 줄임하기 전까지 3단 줍고 1단 건너뛰고를 쭉 반복합니다. 자, 여기 모서리 부분까지 왔고요. 마커 하나 끼우고 바늘 쭉 뽑을게요. 자, 바늘 쭉 뽑아서 여기 1단 스킵하고 3코 줄게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3코 잡고 다시 마커 끼우고 다시 바늘 쭉 뽑아서 이제는 여기 직선 구간이죠? 코스대로 주워주면 돼요. 저는 여기 시옷자에다가 넣을게요. 시옷자. 이렇게 코를 잘 보면은 시옷자. 자, 여기 저는 직선 구간 끝까지 주었고요. 이제 반대편이랑 똑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코스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커 끼우고 이제 바늘 다시 쭉 뽑아서 이제 모서리 부분에 3코 주어주세요. 그리고 마커 끼우고 다시 바늘 줄을 뽑고 다시 3단 줍고 1코 건너뛰기를 반복합니다. 자, 끝까지 다 주었습니다. 자, 이제 코를 이렇게 주운 뒤에 여기 모서리 부분에 여기서부터 양쪽의 끝까지 코수가 같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코수가 꼭 같아야만 균형 있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코를 하나 임시로 만들어 줬잖아요. 마지막에도 임시로 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마코로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픽업이 끝났습니다. 애칭 부분 어떻게 뜨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먼저 늘림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고 스토키넷 스티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 면에서는 늘림 없이 안뜨기로 뜨고 그 다음에 바깥쪽 면에서는 겉뜨기를 뜨는데 겉뜨기를 뜰 때 뒷판의 모서리 부분 우리가 이미 마커를 끼워놨죠? 그 마커가 있는 사이에 있는 라운드 코너 부분에 M1L과 M1R로 늘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총 13단까지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색을 어떻게 넣을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뜨시면서 본인이 정한 배색에 맞춰서 실을 바꿔가면서 떠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늘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늘을 3mm 바늘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세요. 첫 번째 단 안뜨기로 모두 뜨고 이제 두 번째 단 겉면에 겉뜨기로 뜰 차례이고 겉뜨기 단에서는 여기 마커 좌우로 해서 늘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커가 나올 때까지 쭉 겉뜨기를 해줄게요. 자, 마커까지 왔고요. 마커 넘기고 여기서 M1L 해줍니다. 자, M1L 해주고 겉뜨기 3개 자, 3개 해주고 M1R 해줍니다. 자, M1R 해줬고 이제 마커 넘기고요. 그러면 마커와 마커 사이에 코가 2개 늘어나서 총 5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마커 나올 때까지 쭉 겉뜨기 해줍니다. 반대편도 직선 구간 다 뜨고 마커까지 왔어요. 여기서도 마커 넘기고 M1L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커 나올 때까지 뜨고요. 자, 다시 마커 나오면 M1R 해줍니다.
그리고 마커 넘기고 끝까지 겉뜨기 해주세요. 지금 늘림을 계속 진행해 주었고 여기 보시면은 코너에 코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저는 배색을 12단까지 메인 컬러로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배색 컬러로 바꿔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단을 세어보면은 11단까지 떠져 있는 상태고 지금 고리에 메인 컬러로 고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2단이 되는 거거든요. 뜨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점에서 저는 컬러를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색에 따라서 겉면에서 바꿔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안뜨기 면에서 바꿔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정하신 배색의 단수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12단까지 뜬 상태이고 바늘에는 배색 컬러로 해서 얘를 이제 다음 단을 뜨면은 13단까지 여기가 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폴딩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폴딩 라인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폴딩 라인은 안쪽 면에서부터 진행이 되고 겉뜨기로 한 단을 떠줍니다. 만약에 배색 컬러 변경으로 인해서 바깥면에서 폴딩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안뜨기로 떠주시면 되겠죠. 이후에는 이제 줄임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바깥면에서는 겉뜨기를 진행하면서 좌우 코너에 줄임을 해주고 안쪽 면에서는 줄임 없이 안뜨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폴딩 라인을 떠볼게요. 폴딩 라인은 저는 안쪽 면에서 작업이 되어지고 여기서는 겉뜨기로 뜹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는 안뜨기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겉뜨기로 한 줄을 떠줄게요. 그래서 저는 폴딩 라인 떠주고 배색이 끝나서 이제 실 잘라줄게요. 다시 겉면을 보면은 이렇게 안뜨기에 가로 라인이 생긴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줄임을 해줄 거고요. 줄임도 겉면에서만 줄여주고 안뜨기 면에서는 줄임 없이 안뜨기 해주는 방식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메인 컬러 실로 겉뜨기를 쭉 마커 있는 데까지 할게요. 자, 마커가 나왔어요. 이제 줄임을 해줄 텐데요. 이제 마커가 나왔어요. 마커까지 겉뜨기를 떴고 이제 마커 넘기고 K2톡 해주세요. 그리고 마커 전에 2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로 쭉 뜹니다. 자, 11코 겉뜨기로 뜬 뒤에
SSK 해줄게요. 마커 넘기고 쭉 겉뜨기 직선 라인 뜨고 반대편 코너도 동일하게 반복해 줄게요. 자, 이렇게 겉면에서 양쪽 코너에 줄임하고 뒤집어서 안뜨기로 쭉 뜨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10단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5번 반복해서 다 떠줬고요. 이렇게 다 뜨게 되면은 지금 메인 컬러부터 단을 다시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이 떠져 있는 상태고 지금 바늘에 골이 하나씩 걸려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코너 부분을 보면은 이제 제대로 잘 줄이셨다면 여기에 처음과 같이 이 마커와 마커 사이에 세 코가 남아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은 다시 겉면 방향에서 진행이 될 거라서 지금 실이 여기에 있어서 실 끊고 다시 반대편에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실 끊어 주시고요. 이제 엣징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코와 마지막 코는 새로 캐스톤 해준 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는 일반적인 코막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 이후부터는 픽업을 했던 코를 뒷면의 시접 부분 위쪽에서 끌어올려서 모아뜨기를 한 후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해줄게요. 뒤에 영상에서는 제가 1번 부분을 빠뜨려서 2번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좀 밀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를 꼭 그냥 일반적인 코막음 해주신 뒤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픽업 코를 끌어올려서 모아뜨기 하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겹단을 마무리하듯이 엣징 전체를 그냥 덮어 씌워 코막음으로 마무리한 뒤에 돗바늘로 이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샘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성복과 같이 엣징 부분을 바느질해서 이어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덜 할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뒷면을 보시면 여기 픽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접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시접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 코가 보일 거예요. 이 코가 우리가 이 카라 엣징을 하기 위해서 픽업을 했던 그 라인의 뒷면에 보여지는 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시접코의 바로 밑에 있는 가로 라인,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찾기가 쉬워. 왜냐면은 이쪽 카라는 방향이 이렇게 나 있는데 얘만 이렇게 시접 따라서 가로로 이렇게 라인들이 들어있죠? 얘를 이제 끌어올려서 같이 겉뜨기하고 덮어 씌워서 마무리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거의 3니들 바인드 오프 해보신 분들은 같은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그 첫 번째 가로의 시접 바로 밑에 있는 픽업했던 요 코를 찾아서 이렇게 찔러 주시고요. 한 코가 앞에 걸려 있죠? 얘를 이제 새로운 실 연결해서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K2도 겉뜨기, 두 코 모아뜨기, 겉뜨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코 그 옆에 있는 라인도 픽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쳐 보면은 요거죠?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모아뜨기 해줍니다. 이제 코가 2개가 걸려 있죠? 그럼 이거를 덮어 씌워서 코를 줄여주세요. 자,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뜨는 바늘로 해당 고리를 주 올린 다음에 반대편 바늘로 옮겨주고 그 뒤에 다시 모아뜨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대바늘이 아닌 코바늘로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코바늘도 마찬가지예요. 코바늘로 시접 위에 있는 고리를 들어 올려서 바늘로 옮긴 다음에 다시 반대편 바늘로 모아뜨기 해주고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대바늘이랑 코바늘 둘 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픽업했던 뒤쪽의 코를 끌어올려서 모아뜨기 한 뒤에 덮어씌워 코막음 하는 방식으로 저는 다 끝까지 마무리를 했고 사실 이게 빨리 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는 작업이지만 끝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여기 엣징 부분이랑 카라 부분 사이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홈이 이렇게 쫙 파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꼭 기성복에서 바느질을 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디테일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도 보여드리면 뒤쪽 부분도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경계가 확실하게 딱 구분지어서 생기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카라는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카라 부분이 다 달려 있고 이제는 버튼 밴드 부분, 이제 버튼 밴드랑 단추 구멍을 만드는 거랑 이 카라랑 연결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